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참 요즘 참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상쾌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낮에는 따끈따끈하고 밤에는 아침 저녁에 굉장히 상쾌한 그런 기온입니다. 약 한 18도, 20도 정도 섭씨 이 정도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김정은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김정은이 던지는 무리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 무리수에 저희가 뭔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 30일 날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펴놓고서 우리 한국 전 영토에 대해서 점령 훈련을 실시했죠. 아마 우리의 을지 자유 방패 연습에 대한 훈련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30일 어떻게 쐈죠?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두 발을 또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어요. 우리 이제 UFS를 거론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마 전군 지휘 훈련을 아주 시작한 그런 것을 우리한테 과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총 참모장으로부터 이제 전쟁 발생했을 때 시간이라든가 단계별 모든 것을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단계마다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UFS 훈련에 대한 연습에 대한 반발이죠. 이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9월 2일 새벽에 어떻게 쐈습니까? 또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어요. 순항 미사일은 바로 뭐죠? 고도가 높지가 않고 낮습니다. 낮게 나르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파괴 안 돼요. 파괴 안 되기 때문에 요격에 영향이 약간 적겠죠. 이런 것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 진전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의 절차를 숙달을 하고 최대한 빨리 쏘는 그러한 연습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죠. 이것이 바로 이제 8월 31일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해서 이틀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합참은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관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합참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이 달라졌어요. 국방부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리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답답한 적도 있었죠. 진짜로 답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비해서는 정말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속이 후련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9월 8일 날이죠. 9월 8일 날 북한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수립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술핵 공격 잠수함, 소위 말하는 진수식을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굉장히 큰 잠수함인데 이 해군의 해군 잠수함에 명명시켰는데 김군옥 영우함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김군옥이 누군지 모르시죠? 생소합니다. 정말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950년 7월 2일 주문진 해변 해상 일대에서 어뢰정을 가지고 미국의 중순양함 발지모로 함을 격침하고 경순양함을 오지 못하게 막은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그러죠? 굉장히 공화국 영웅 칭호를 높은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북한의 해군 영웅입니다. 그래서 김군옥 영함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북한이 이제 바로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병철, 박정천 원수, 그다음에 김덕훈 내각 총리. 김덕훈이 아직 처벌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전번에 김정은에 나와서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명식 해군 대장 등도 참석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9일이 뭐죠? 북한 정권 창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인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북한에서 하는 것들 모두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민간 무력 열병식이었습니다. 민간 무력 열병식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한미를 향한 압박 메시지예요. 바로 뭐냐면 민간 무력 열병식이니까 정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뭐냐면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준비에 예비 병력까지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건 이제 바로 이제 대남 심전이겠죠.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판단을 보면 북한에서 지금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경제난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그래서 아마 민간 무력 열병식을 통해서 외부 위협 세력,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겠죠. 위협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내 결속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것으로 삼으려는 김정은의 꼼수가 또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김정은이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그러죠. 2019년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4년 만에 다시 이제 방문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뭐가 열리냐면 동방경제 포럼이 열린다고 하죠. 거기에 김정은이 참가를 하면 푸틴도 와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벌써 그 북한의 대표단들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아마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시진핑이 참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북중러 그 공산주의 대표적인 3대 국가의 정상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김정은이가 그 러시아 푸틴과 를 만나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분석을 했는데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푸틴은 여러 가지 탄약과 그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거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많은 것들. 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제 쓸 무기들이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북한은 뭐를 받겠습니까? 북한은 뭐를 받겠어요? 북한은 식량을 받겠죠. 식량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위성 계속 2번이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 큰 그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만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북중러가 만일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냉전 체제를 자기들이 열었다고 갈라치게 하는 거죠. 세계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대내 심리는 뭐예요? 대내 심리는 북한 동포들한테 하는 대내 심리는 바로 뭐냐면 공포 심리전이죠.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우리 저기 민심이 이반되지 않았다. 까불지 말고 이반된 민심을 결집하자 하는 그러한 충성 강요가 바로 이제 대내 심리전이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반된 민심 같은 것이 있으면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심리전은 뭘까? 대외 심리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일 그런 우리 협력 체계에 대한 북중러의 그 대응 전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공산권의 건재를 과시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남 심리전은 뭐예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남남 갈등 조장. 정말 우리 사회 정말 보면 그 진짜 사회주의자들 정말 좌파 세력들 보면 정말 매국노예요. 정말 매국노 같아요.
모든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지시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당일날 전파된다고 그러잖아요. 당일날 이루어지니까. 최근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체제 불만 세력들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어떤 투쟁의 지령을 또 하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한 부안뇌동하는 진짜 매국노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누구라고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정말 입이 더러워져요. 여자 국회의원인데 우리 그분이 뭐 했었냐면 그 사람이 뭐 했었냐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어떻습니까? 기부금 횡령이라든가 사기죄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1심에서 저기 하고 있죠.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는데 아직 판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재판도 빨리빨리 열려서 정말 신속하게 열려서 신속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단식의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단식은 정말 뭐냐면 정치적인 단식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먹을 거 다 먹는 것 같아요. 물 먹고 체했다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열흘 가까이 단식했다는 사람이 없대요. 수염밖에 안 길었어. 수염만 아까운 것 같아. 단식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도 단식했는데 단식입니까 그게?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슬림해진 것 같고 완전히 환자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대통령 퇴임했으면 그만 나와야지 굉장히 사사건건 국정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념 논쟁을 다시 부추기고 있죠.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매국적인 이런 사람들을 빨리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정말 추석 명절 풍요롭게 정말 마음이 뿌듯하게 맞을 수 있도록 빨리 이런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